생활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사자생활TV 진행 이상현입니다. 사실 요즘 이제 날이 또 좋아지면서 술자리를 즐기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선생님. 그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왜 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지영 원장님과 함께 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원장님, 네. 사실 보통 술 많이 먹으면 간 베린다, 간 상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도대체 간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기능을 하죠. 간과 심장 두 가지가 몸에서 해독하는 기능을 하는데 결국 모든 먹는 음식물, 영양제 모든 것들이 이 간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노폐물을 만들고 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간이 역할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이죠. 핵심인데. 근데 사실 또 막 요즘은 뭐 지방간 때문에 걱정이다, 네. 고민이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지방간은 그러면 또 어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간에 기름이 끼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기름이 끼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우리나라는 밥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름진 걸 특별히 드시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지방간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밥을 주식으로 먹는 이런 흰 쌀밥 자체가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결국 기름진 식사, 운동 부족, 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뭐 기름진 음식, 술 이런 거야 어떻게 좀 자제를 한다고 하면은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쌀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흰 쌀밥을 조금 자제하시라고 하죠. 흰 쌀밥의 양은 줄이고 잡고 뭐 현미, 보리, 콩 등을 섞어서 많이 드시고 운동이 또 제일 중요하고요. 그냥 뭐 잘 먹고 건강한 거 잘 먹고 운동해야 된다 이거밖에 그쵸. 답이 없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또 지방간이라고 하면 되게 어마어마하게 들리는데 지방간에 뭐 전조 증상이나 이런 증상들이 좀 있어요? 지방간은 특별히 증상이 없습니다. 간 자체가 암이 걸려서 굉장히 암 사이즈가 커지기 전까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기 때문에 무섭네. 네, 따로 증상이 없어요. 네. 정말 간 때문에 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사실은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될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죠. 아니 그러면은 그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하면은 이제는 뭔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떤 모습들이 좀 보이나요? 체중 감소, 소화불량, 황달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간은 오른쪽에 붙어 있거든요. 네? 우상복부에 이제 애매한 통증 등이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다이어트를 해서 갑자기 살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소화불량은 사실 요즘 우리가 많이들 흔히 겪는 것들이라 가지고 내가 이것만으로는 사실 내 간이 안 좋나라는 걸 알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이라고 해도 사실 기본적인 건강검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높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 자체에 기름이 낀 이런 지방간이 없는지 동반된 옆에 담낭, 쓸개 등의 병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방간 검사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지방간 검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복부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셔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을 체크해 보시고 또 한 1년에 한 번 정도 다른 동반된 고위험군, 비형 간염증이 없다면 복부 초음파를 하셔서 이제 지방간, 담낭, 이제 쓸개라고 하죠. 췌장 일부까지 같이 확인하시는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간을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액 검사랑 초음파랑 두 개를 꼭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동시에 하셔야 간 기능이 괜찮은지 또 간에 기름이 없는지 지방간이 심하지 않은지 조금 별개의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혈액 검사는 조금 무섭긴 한데 초음파 같은 거는 별로 이렇게 무서워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복부 초음파는 아침만 굶고 오시면 검사가 가능하고요. 당일 검사 결과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초음파는 정말 겁낼 건 없고요. 항상 초음파 검사 할 때 환자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아픈 검사 아닙니다. 서로 좀 안심시켜드리긴 하고요. 피 검사는 따끔하면 많은데 뭐. 따끔. 자, 따끔. 네, 당연하죠. 네. 생각보다 약간 검사 과정이 그렇게 네. 힘든 건 아니라서 아 요거는 진짜 내가 한 번쯤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지방간 내가 지방간이 걸렸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방간은 생각보다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엄청 어려워요. 지방간은 간 기능 검사 수치가 높을 경우에 이제 우루사 등의 약물을 처방을 받으시게 되고 간 기능에 이제 이상이 없다면 사실은 생활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뭐 쌀밥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밥심인데 한국인 맞아요. 밥심. 근데 결국은 이제 먹는 생활 식단을 엄격하게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다들 진료실에서 마주치면 나 운동 많이 한다고 나 맨날 운동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필요한 만큼의 유효 운동량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분들은 운동 하나도 안 해도 엄청 간이 깨끗한 경우도 있고요. 맨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억울한데. 사람마다 타고 태어난 게 다 달라서 이 필요한 운동의 양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해도 이제 그만큼 건강하게 지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셔야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필요한 운동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있던 지방간을 없애려면 앞에 웃으시는데? 네. 지방간 있으신 건가? 그런가 봐요. 없어요. 건강하답니다. 네. 복근을 만들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운동을 밥 먹고 한 40분 걷는다 이 정도 안 되고요. 진짜 식스팩을 만들 정도로 운동을 해서 오시면 지방간이 정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스팩 있으시면 무질무질 식팩 있는 걸로 혼낼까요? 근데 제가 진짜 검사를 하다 보면 다들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식스팩 만드는 게 어디 쉽습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정말 만들어 오신 분은 간에 있던 그 기름, 그 흰색 기름이 다 어디 갔냐 할 정도로 네 지방간이 정말 없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훈련을 하고 계신 바로 그분이시라고. 사실 그러면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비만하면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면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만한 것과 내장 지방이 있는 것은 좀 달라요. 거꾸로 말해서 날씬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장 지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는 별개의 문제고요. 네. 반드시 내장 지방, 이제 결국 내가 기름이 많은 건 아닌지 뭐 인바디 등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내장 지방을 체크해 보시고 그런 분들이라면 실제로 지방간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사실 지방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낫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식습관을 뭐 잘 챙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이것만이 또 치료 방법은 아닐 거잖아요. 병원에서는 그럼 어떤 치료들을 좀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간장약을 처방을 해드리는데 해실제로 이 약 자체를 먹는다고 해서 간에 있는 기름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있고요. 지방간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면 노벨상을 탈 겁니다. 아직 그런 약들은 임상 시험 단계 중이고 결국은 약 하나로 간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또 이 간 하면은 제가 처음에 살짝 얘기했지만 간에 제일 안 좋은 게 뭔가 술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항상 뭔가 술과 간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인데 진짜로 그냥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간이 좀 안 좋고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좀 높고 그런 게 맞나요? 뒤에도 나오지만 술 자체가 결국은 화학 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셔서 간에 진짜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일상생활에 이제 영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매일같이 드시는 분이 아니라면 술 때문에 간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많이 받는 분들은 드물어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퀴즈.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뭐가 더 나쁘다고 얘기할까요? 술보다 더 나쁜 거? 네, 간에 술은 더 나쁜 거. 맨날 기름기 있는 거 먹고 밥 막 5그릇씩 먹고 이런 약간 살찐 눈을 심하게 깜빡거리죠. 네. 살찐 사람?
세모고요. 세모? 네. 담배가 더 나쁩니다. 아 진짜요? 안에도? 지금 폐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눈을 못 맞추시는 지금 1인이 계신데 어. 네, 담배가 더 해로워요. 담배가 간암의 발암 물질 1위입니다. 담배는 폐, 술은 간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술 때문에 간을 해치려면 결국 직장생활 못할 정도로 술을 드셔야 한 이제 짝씩 갖다 놓고 막 마시고 막. 그렇죠. 매일같이 드셔야 아. 이게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담배가 더 해롭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세모 이제 들었는데 결국은 그런 나쁜 생활 습관이 더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지방간이 이제 그런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사실 그냥 뚱뚱하다거나 내가 술을 좀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지방간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날씬해도 지방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술보다는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한테 훨씬 더 확률이 높더라고 하니까 이거는 일단 너나 가릴 거 없이 일단 검사부터 받으러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근데 오늘 그 증상도 없는 뭐 그렇죠. 뚱뚱하다고 안 뚱뚱하다고 다 걸릴 수 있는 지방간을 주제로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좀 많아서 생각보다? 네, 지방간이 많기도 많고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0세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방간으로 죽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몇 세까지 살까요? 보통 한 8, 90? 맞습니다. 네. 벌써 10년 전에 MC 자격을 갖췄어! 좀 바뀐 것 같죠? 네. 질문 이렇게 결국 이제 수명이 10년 전에 이미 평균 수명이 84세였어요. 남녀. 건강 수명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 20대들 특히 뭐 중고등학생들은 그들이 이제 3, 40대가 되었을 때 1년을 살면 수명이 1년 늘어나는 세대가 곧 온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 가지고 났던 이 장기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유지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요즘 이제 결국은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60세까지 사람이 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80이 되니 간 경화와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방간이 60대부터 그 전부터 당연히 있었겠죠. 40세부터 있었던 분들이 50, 60을 거치면서 60대에 이르러서는 간 이식을 받을 정도로 간 경화가 심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더 이상 이렇게 방치 도전이 되지 않겠다. 정말 젊었을 때부터 아직까지 약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른 이제 술 등 이런 이제 유해 물질을 피하고 결국 이제 젊었을 때부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제로 선정하게 됐죠. 오래 살 거면 사실 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골골백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간 중요한지 몰랐죠.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 이런 거 몰랐죠. 전혀, 네. 간경화 몰랐죠. 지방간이 간경화라니. 저는 뭐 나는 뭐 술도 많이 안 먹고 하니까 난 건강하겠지라고 그쵸.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날씨로 네. 지금 조금 한번 복근이 없기 때문에 다들 가야 되겠네요. 맞아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받으면 된다고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받으시면 돼요. 괜찮네. 혈액 검사는 네. 6개월에 한 번씩. 근데 쌤 진짜 궁금한 게 만약에 검사를 받았어요. 네. 약간 기미가 좀 보인다,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일 때는 그러면 낫기는 좀 쉬운 거예요. 이때는. 그렇죠. 근데 결국 운동하셔야 돼요. 제가 돈도 안 되는 운동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죠? 뭐 약 팔지 않잖아요. 그죠? 네. 결국은 운동 네. 잘 챙겨 건강에는 먹어야 왕도가 없다. 그렇다. 검사하러 갑시다 다들. 다들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쯤은 받아보셔야 되겠어요.